서울의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10월의 어느 날, 국세청 조사관 김소리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 더미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날카로웠다. 28살의 소리는 이미 업계에서 유능한 조사관으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공무원이 된 그녀는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가고 있었다. 이게 다야? 세금 신고서만 들여다보는 삶.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그녀의 손에 들어온 서류는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 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 박소정의 세금 신고서였다. 소정은 30살로 서울의 번화한 홍대 거리에서 꿈의 카페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서류를 훑어보던 소린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았다. 일부 비용이 과다하게 신고되어 있었고 증빙 서류가 부족했다. 탈세 의심 사례였다. 보통이라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조사에 착수할 일이었다. 하지만 소리는 망설였다. 왜일까? 어제 우연히 홍대 거리를 지나가다 그 카페를 본 적이 있었다. 창가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는 소정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소린의 가슴을 이상하게 울렸다. 그냥 한번 가서 확인해볼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는 그녀의 평소 스타일이 아니었다.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소린이 개인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다니. 이는 뜻밖의 행동의 시작이었다. 카페에 도착한 소리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따뜻한 커피 향이 그녀를 반겼다. 소정은 카운터 뒤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긴 머리를 묶고 에이프런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평범했지만 눈빛에 깃든 따스함이 소린을 사로잡았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소정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소리는 순간 말을 잃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소리는 주위를 관찰했다. 카페는 작지만 아늑했다. 벽에는 한국 전통 무늬의 장식물이 걸려 있고 메뉴판에는 한식 디저트가 섞여 있었다. 손님들은 대부분 젊은이들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소정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각 손님에게 친절했다. 소리는 서류 속 숫자와는 달리 이곳이 살아 숨쉬는 공간임을 느꼈다. 커피를 다 마신 소리는 카운터로 다가갔다. 맛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국세청에서 왔어요. 그녀의 말에 소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세금 문제인가요? 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고서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소정은 카페를 잠시 닫고 소린을 안쪽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소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작년에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카페 비용을 좀 부풀려 신고했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소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녀 자신도 어머니를 잃은 경험이 있었다. 아버지와의 불화로 가족이 해체된 후 소리는 홀로 서야 했다. 보통이라면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당신의 상황을 이해해요. 한 번 기회를 드릴게요. 증빙 서류를 보완하세요. 소린의 말에 소정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왜 그렇게 해주세요? 소리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이는 그녀의 삶에서 처음으로 규칙을 어긴 순간이었다. 뜻밖의 선택, 그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소리는 카페를 자주 찾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류 확인 명목으로, 나중에는 그냥 소정을 보고 싶어서. 소정은 소린에게 감사하며 커피를 대접했고 대화가 깊어졌다. 소린 씨, 당신처럼 차가워 보이는데 따뜻한 사람이네요. 소정이 웃으며 말했다. 소리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서울의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카페는 그녀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소리는 소정과 함께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밤에 혼자 생각할 때 소정의 미소가 떠올랐다. 이게 사랑인가?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간의 사랑은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가족의 기대, 직장의 압박. 소리는 이를 숨겨야 했다. 한편 소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과거의 남자친구와의 실패한 연애로 상처받았고 이제 소린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 감정이 뭐지? 그냥 고마움인가? 카페를 닫은 밤, 소정은 창밖을 보며 고민했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그 속에서 두 사람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소린과 소정의 만남은 잦아졌다. 소린은 주말에 카페를 방문해 소정과 산책을 나서곤 했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 문화가 좋아요? 특히 한옥마을에서 산책할 때요, 소정이 말했다. 소리는 동의하며 웃었다. 그녀들은 함께 부산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다. KTX를 타고 바다를 보는 상상만으로도 설레었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되었다. 소린의 동료, 민준이 그녀의 행동을 의심했다. 요즘 왜 그렇게 자주 외출해? 세금 조사 때문에 민준의 말에 소리는 당황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그러나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소린의 컴퓨터를 몰래 확인하고 소정의 서류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왜 보고 안 했어? 민준은 상부에 보고할 준비를 했다. 소리는 위기에 처했다. 제발, 민준아. 그녀의 사정을 알잖아. 소린이 애원했지만 민준은 냉정했다. 규칙이야. 내가 왜 그래? 이는 반전의 시작이었다. 민준은 소린의 비밀을 알아챘다. 소린이 소정에게 느끼는 감정을. 너 그녀 좋아하는 거 아니야? 민준의 말에 소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편 소정의 가족도 문제였다. 소정의 어머니는 딸의 결혼을 재촉했다. 30살이 다 됐는데 언제까지 카페만 할 거야? 좋은 남자 소개할게. 어머니의 말에 소정은 괴로웠다. 그녀는 소린과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는 금기였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두 사람은 첫 고백을 했다. 비가 내리는 날 카페에서 소린이 말했다. 소정아, 나 너를 좋아해. 그냥 친구가 아니야. 소정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그래? 하지만 어떻게 해? 세상이 이 두 사람은 포옹했다. 그 순간 서울의 빗소리가 그들의 사랑을 감쌌다. 그러나 반전이 왔다. 민준이 상부에 보고한 것이다. 소리는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왜 나를 배신했어? 소린이 민준에게 따졌다. 민준은 내 미래를 생각해서야. 그런 관계는 안 돼, 라고 대답했다. 이는 깊은 배신이었다. 소리는 절망했다. 소정은 이를 알게 되고 소린을 위로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소정 자신도 가족의 압박에 시달렸다. 어머니가 소개한 남자와의 선을 보게 되었다. 엄마, 싫어. 소정이 거부했지만 어머니는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소리쳤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소리는 직장을 그만둘 각오를 했고 소정은 가족과 대립했다. 문화적인 갈등이 깊어졌다. 한글날 행사에서 그들은 함께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걸었다. 우리 문화처럼 우리 사랑도 아름다워. 소린이 속삭였다. 하지만 위기는 계속되었다. 소린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내가 그런 소문이 난다고? 부끄럽다. 아버지의 말에 소리는 눈물을 흘렸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이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했다. 징계위원회에서 소리는 변호했다. 그녀의 사정을 고려한 거예요. 탈세가 아니라 실수였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민준의 배신으로 소리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게 끝이야. 소리는 절망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혼자 울었다. 소정은 소린을 찾아왔다. 내 탓이야. 미안해. 소정이 안아주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했다. 김치찌개를 끓이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 음식처럼 우리 사랑도 매운맛이 있지만 따뜻해. 우소정이 웃었다. 이는 감정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소정의 선보기가 현실화되었다. 남자, 준호는 좋은 사람이었다. 소정씨, 결혼할래요? 준호의 제안에 소정은 망설였다. 가족의 압박으로 승낙할 뻔했다. 이는 반전이었다. 소린에게 미안해. 나 이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한 소정. 소리는 충격받았다. 왜? 우리 사랑은 소린의 눈물이 흘렀다. 소정은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이는 깊은 배신감이었다. 소리는 홀로 남았다. 시간이 지나 소리는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랑이 잘못된 걸까? 부산의 해운대에서 파도를 보며 그녀는 소정을 그리워했다. 소정은 결혼 준비 중 후회했다. 준호와의 데이트에서 소린이 떠올랐다. 이게 아니야. 소정은 결혼을 취소했다.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예요. 소정의 고백에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딸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소린에게 연락한 소정. 미안해. 돌아갈게. 두 사람은 재회했다. 남산공원에서 가을 바람 속에 포옹했다. 다시는 헤어지지 마. 소린이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소린의 직장 복귀가 어렵고 소정의 카페 매출이 떨어졌다. 주변의 시선 때문에. 이는 한국 사회의 LGBT 현실을 반영했다. 고조되는 갈등 속 그들은 지원 단체를 찾았다. 서울의 LGBT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았다. 너희처럼 용감한 사람들이 많아. 상담사의 말에 힘을 얻었다. 재회 후 두 사람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함께 사는 것을 고려했다. 우리 집에서 살아볼까? 소린이 제안했다. 소정은 동의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들은 일상을 공유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드라마를 봤다. 이게 행복이야. 소정이 속삭였다. 그러나 외부 압력이 계속되었다. 소린의 아버지가 찾아와 이런 생활 그만둬 라고 소리쳤다. 소정의 어머니도 따라 돌아와 라고 애원했다. 가족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민준의 재등장. 그는 후회하며 사과했다. 미안해, 소린아. 내 행복을 빼앗았어. 민준의 말에 소리는 용서했다. 이는 인문적인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올레길을 걸으며 바다를 보며 사랑을 확인했다. 한국의 자연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해. 소린이 말했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 소정의 카페가 세금 조사를 받게 되었다. 민준의 과거 보고 때문. 소리는 도울 수 없었다. 이게 운명인가? 소정이 울었다. 소리는 모든 것을 걸고 상부에 호소했다. 제 잘못이에요. 그녀를 도와주세요. 소린의 희생의 상부는 감동받아 조사를 유예했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더 강해졌다. 사회의 변화를 꿈꿨다. LGBT 행사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냈다.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정이 말했다. 가족의 변화. 소린의 아버지가 서서히 받아들였다. 내 행복이 중요해. 아버지의 말에 소리는 눈물을 흘렸다. 소정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 소리는 직장을 옮겨 새로운 시작을 했고 소정의 카페는 번창했다. 함께 한식 레시피를 개발하며 즐겼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소정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소정아, 나 없이 못 살잖아. 그의 말에 소정은 동요했다. 이는 새로운 충돌이었다. 소리는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너 아직 그를 사랑해? 소린의 물음에 소정은 아니야. 너만 사랑해 라고 대답했다. 이 갈등을 통해 그들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처럼 사는 게 쉽지 않아. 하지만 함께라면 소린이 말했다. 고조되는 감정 속 그들은 결혼식을 상상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적인 의식을 치렀다. 친구들 앞에서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사회적 변화. 그들의 이야기가 SNS에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다. 용감해요. 댓글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반대도 있었다. 보수 단체의 항의. 하지만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사랑은 자유야, 소정이 말했다. 결국 가족의 완전한 수용. 어머니들이 모여 식사를 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 어머니들의 말에 두 사람은 감동받았다. 마침내 두 사람의 사랑은 결실을 맺었다. 소린과 소정은 함께 새로운 카페를 열었다. 사랑의 카페라는 이름으로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서 LGBT 친화적인 공간으로. 그곳에서 그들은 사람들을 도왔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이들에게 조언을 주었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희망을 가져요.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비록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그들은 서로를 통해 성장했다. 너 덕분에 나다운 삶을 살았어, 소린이 소정에게 말했다. 서울의 봄, 벚꽃이 피는 날, 남산공원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다. 손을 잡고 걸으며 미래를 꿈꿨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야. 이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며 사랑의 힘을 보여주었다. LGBT로서의 삶, 가족의 이해, 사회의 변화. 모든 것이 감정적으로 얽혀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다.